이번에는 이제 렌즈에 착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각 이제 착색하는 방법에 따른 특징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염색 착색법. 요거는 주로 이제 플라스틱 렌즈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원색 계통의 염색제를 단독 혹은 혼합하여 원하는 색깔을 얻은 후에 여기에 렌즈를 침지시켜 착색한다. 쉽게 이해를 하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미리 혼합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단독으로 쓰든지 혼합을 하든지 해서 원하는 색상을 만든 후에 거기에 렌즈를 침지시켜서 착색하는 방법입니다. 염색 착색법. 요거는 주로 이제 플라스틱 렌즈에 사용이 되고요. 이때 사용되는 염색액의 온도는 80에서 90도. 이 온도에 대해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80에서 90도의 온도에서 염색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정 시간 유지하면서 착색한다. 음, 착색 렌즈의 색깔과 농도는 염색의 온도, 염색 시간, 염색의 농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색 깊이는 0.03에서 0.1mm 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 이렇게 통 같은 거에 염색액을 이렇게 담은 다음에 80에서 90도로 이렇게 온도를 드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렌즈를 이렇게 넣어서 침지시켜서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나 염색 시간에 따라서 그 렌즈의 색상이나 농도가 바뀝니다. 이러한 방법을 염색 착색법이라 하고, 이거는 플라스틱 렌즈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진공 증착 착색법. 이 착색법은 광학 유리와 플라스틱 렌즈 모두 적용이 가능한 착색법이고요. 이거는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진공 상태에서 착색하고자 하는 물질을 증착하는 방법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착색을 하는 방법. 착색 물질은 주로 금속 산화물이 사용이 되고요. 산화물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렌즈의 두께에 따른 색 농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가장자리와 중심부의 색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가 쉬운 착색법이다. 진공 증착 착색법은 유리, 플라스틱 둘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도가 균일하다. 이게 좀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침투 착색법. 이거는 이제 열 처리를 통해 진공 증착한 착색 물질을 렌즈 내로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증착 물질이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 우려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고 안경 렌즈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침투 착색법은 열 처리를 통해 진공 증착한 착색 물질을 렌즈 내로 침투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융착 착색법. 요거는 이제 주로 유리 렌즈에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얇은 생유리를 무색 투명 렌즈에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무색 투명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얇은 생유리를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생유리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렌즈를 붙이는 거예요. 색이 들어간 렌즈와 무색의 투명 렌즈를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요거는 이제 균일한 색을 얻을 수 있지만, 왜냐면 두 개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균일한 색깔을 얻을 수 있지만 렌즈가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겠죠. 두 렌즈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안경 렌즈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융착 착색법이란 말 그대로 색이 들어간 유리와 무색 투명 렌즈를 이렇게 붙이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지만 렌즈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용융 착세법. 요거는 일단은 유리 렌즈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용융 착세법은 유리 렌즈. 아까 플라스틱 렌즈는 주로 이제 염색 착세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유리 렌즈에서는 용융 착세법이 사용이 되는데, 광학유리 제조 시 소재의 착색 물질을 첨가하여 함께 용융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광학유리를 만들 때 그 안에 같이 착색 물질을 첨가를 해서 아예 같이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용융 착세법은 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착색 농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만들 때부터 그 재료에 이제 같이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의 색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우 렌즈 또는 하나의 렌즈에서 가장자리와 중심부의 두께가 차이가 큰 시력 교정용 렌즈에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렌즈가 이제 오목 렌즈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꺼운 부분과 이렇게 얇은 부분에서의 색 농도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좀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게 이 용융 착세법입니다. 이 용융 착세법은 유리렌즈의 착색에는 다양한 금속 또는 산화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착색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나 흡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정리하면 코발트는 강력 착색제로 0.2% 정도 첨가한 진한 청색, 그리고 니켈은 회색, 카드뮴은 노란색, 크롬은 녹색, 망간은 자주색, 구리는 적색, 은은 황색에서 갈색. 그리고 이제 적외선 흡수 렌즈는 일단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열 차단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적외선에서. 그래서 규산염 계통의 광학유리의 산화철과 산화크롬을 첨가해서 가시광선은 투과가 되고 근적외선의 약 20%를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적외선에 의한 열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외선을 흡수해서 열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산화철 혹은 산화크롬을 첨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자외선 흡수 렌즈. 요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 코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화세륨. 이거는 제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산화세륨을 첨가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 렌즈에서는 자외선 차단을 할 때 이제 이 산화세륨을 같이 용융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산화세륨을 첨가를 해서 우수한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를. 그래서 플라스틱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산화아연 혹은 이산화티타늄을 첨가한다. 그러면 조금 정리하면 유리는 산화세륨을 넣고 플라스틱은 산화아연 혹은 이산화티타늄을 넣는다. 요거는 이제 같이 용융을 해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운전 렌즈는 네오디뮴을 첨가하여 엷은 옅은 핑크색을 띤 푸른색을 나타내고 580에서 630 나노미터 광선에 대한 흡수 특성이 있어서 텅스턴 전구에 의한 눈부심 방지에 사용이 됩니다. 이 뭐 텅스텐 전구가 이제 백열 전구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 렌즈는 네오디뮴을 첨가해서 옅은 핑크색을 띤 푸른색이 나타나고, 요거는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광선을 야간 운전 시 조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즈 착세법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 염색 참색법.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렌즈에 사용이 되는 거고, 염색액에 80에서 90도 정도로 이제 온도를 유지시키고,
일정 시간 착색을 하는 겁니다. 유지시키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두 번째는 진공증착 착색법. 요거는 뭐 강황유리와 플라스틱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한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는 게 이제 큰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투 착색법. 요거는 이제 열 처리를 통해 진공 증착한 착색 물질을 렌즈 내로 침투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경 렌즈에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윤착 착색법. 요거는 이제 얇은 색유리를 무색 투명 렌즈에 접합시키는 방법인데, 균일한 색이 나타나는 장점은 있지만 렌즈가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안경 렌즈에서는 잘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융 착색법. 요거는 강황유리에 유리 렌즈에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황유리를 제조할 때 아예 용융시켜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아예 첨가를 시켜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렌즈 두께에 따라서 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렌즈 착색 방법은 원하는 색이나 뭐 특수 이제 뭐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첨가 물질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같이 외워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거는 자외선 흡수 렌즈, 유리는 산화세륨, 그리고 플라스틱 렌즈는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타늄을 첨가해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렌즈의 착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컬러 렌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완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컬러 렌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색의 컬러 렌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와 착색 방법은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착색 방법에 따른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이 강황유리에 많이 사용되는 착색 방법은, 정답은 1번입니다. 용융 착색법. 이게 혹시 이제 플라스틱이었으면 염색 착색법이겠죠. 이렇게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경 재료학에서 편광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뭐 편광 렌즈는 조제 가공에서도 나오고 뭐 안경광학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편광 렌즈는 이렇게 편광이 안 들어간 렌즈와 편광 렌즈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더 또렷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러면은 편광 렌즈가 어떤 건지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축을 가지고 조제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광과 편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진동하는 횡파이며, 이러한 빛은 자연광이라 한다. 자연광이 이제 태양으로 오는 그런 빛인데, 그것은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진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빛의 진행 방향 또는 진행 방향의 전면 또는 후면에서 보낸 빛 에너지 입자는 진동 방향이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분포한다. 그러니까 이제 빛이 진행할 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이렇게 분포하게 진동을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빛이
어느 곳에서 이제 반사가 일어날 경우 조건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강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연광은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진동을 하는데 어디에 반사가 되면 그 반사되는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는 굉장히 진동이 강해지는데 그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는 진동하는 빛이 약해지는 상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빛 에너지의 입자가 어느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빈도가 높은 빛을 편광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편광이란 어느 특정 방향의 진동이 굉장히 높다, 진동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편광은 어느 곳에 반사가 된 빛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연광은 모든 진동 방향으로 골고루 진동을 하는데 반사가 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부위가 이제 진동이 세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빛을 이제 편광이라고 하니까 편광은 어디에 반사된 빛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연광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자연광과 편광이 섞인 빛을 부분 편광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제 자연광과 편광은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진동 방향을 가진 빛만을 통과시키는 회전 필터를 사용할 경우 자연광은 필터의 회전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밝기를 가지는 반면 편광은 필터의 회전 속도에 따라 투광광의 밝기가 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연광과 편광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광은 모든 방면으로 이제 진동이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편광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위의 이제 진동 방향이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진동 방향이 큰 거고 여기는 굉장히 없다. 이제 90 직교하는 방향은 거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향으로만 조금 색을 바꿔서 해볼게요. 이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이제 편광 빛이 있고 모든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연광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하면서 그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연광은 모든 방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편광은 이 방향으로만 이제 좀 진하게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회전 필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전 필터는 특정한 진동 방향을 가진 빛만 통과할 수 있는 필터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전 필터를 이 방향 직교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의 진동 방향만 가지고 있는 빛만을 통과시킨다 하면은 이 편광은 통과할 수가 없게 되죠. 이 방향으로 편광은 진동을 하니까. 하지만 자연광은 모든 방면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회전 필터의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빛이 이제 균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방향을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다 균일하게 들어오는데 이 편광은 내가 이쪽으로 했을 때는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이거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밝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광과 편광을 비교를 하려면 그 회전 필터를 돌렸을 때 밝기가 변하면 편광이고 밝기가 변화가 없이 일정하면 자연광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편광과 눈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맑고 화창한 이런 잔잔한 호수에 햇살을 비추어 볼 때 햇살의 반사광선은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여 시야를 가리고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부위들이 이제 막 빛이 반사되면서 물 표면에 있는 게 이제 반사되면서 시야를 가리고 피곤하게 하는 경우인데, 이 편광 렌즈는 이런 반사되는 빛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눈부심의 주된 원인은 이런 반사광이 편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광 렌즈는 렌즈 속에 약 20에서 30만 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늘고 미세한 틈을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오는 그 빛, 그 반사광, 그 편광을 이제 제거시키고 다른 방향에 이제 빛만을 투과시키는 특징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빛만 이제 투과시키는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사되는 그 반사광이 이 방향으로 이제 빛이 진동을 한다 하면은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투과하게 하는 거예요, 편광 렌즈는. 그래서 이런 반사광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편광 렌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절한 편광 안경의 착용을 통해 눈부심을 유발하는 편광을 제거해 줌으로써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가 이제 편광 렌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하면 편광 렌즈는 특정한 방향의 빛만 투과시키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편광 원리고, 편광 필름 제조, 요거는 이제 편광 렌즈의 제조가 아니라 편광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편광 필름은 고분자 필름을 한 방향으로 연신시킨 후 요오드 또는 이색 염료 용액에 침지시켜 요오드 분자 또는 염료 분자를 연신 방향과 나란하게 흡착하여 배열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된다. 요오드 분자와 염료 분자는 이색성을 가지기 때문에 필름의 연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흡수하고 연신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투과시키게 된다. 요오드 용액을 흡착하여 만든 것을 요오드계 편광 필름, 염료액을 흡착하여 만든 것을 염료계 편광 필름이라 하고, 현재 편광 필름의 주류는 요오드계입니다. 그래서 이 편광 필름은 요오드 분자 또는 염료 분자를 연신 방향과 나란하게 흡착하여 배열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를 한다가 이제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흡수하고 연신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투과시키는 게 이제 편광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오드계 편광 필름과 염료계 편광 필름이 있는데, 요오드계 편광 필름은 편광도가 우수하고요, 염료계 편광 필름은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현재 편광 필름의 주류는 이제 주로 이제 요오드계 편광 필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편광 렌즈의 제조를 들어가기 전에 편광을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하면, 자연광은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진동하는 횡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편광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강하고 그 반대 방향, 직교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약한 상태로 되는 게 이제 편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광은 어느 한 부분에 반사대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편광 렌즈는 내가 원하는 한쪽 방향으로 이제 미세한 틈을 배열시켜서 특정 방향의 빛만 투과시키게 하는 게 이제 편광 렌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편광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편광 렌즈의 제조하는 방법과 편광축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에 따른 조제 가공축은 어떤지, 그리고 편광도는 어떤 걸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